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M2 본격 기레기 방송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레기 방송이 아니고 기레기 타파야. 우리가 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예. 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훨씬 좋았고 맞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가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영광입니다. 언론 하면 이 사람입니다. 네. 네. 언론 개혁의 상징 인물 최민희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오늘 되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갖고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아 정봉주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아니 팩트예요 왕다운. 농담이고요. 아니 네.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은 정 전 의원하고 꽤 오래 옛날 말찌부터 같이 있었죠. 네, 제가 말지 1호 기자고 저분이 3호 기자세요. 후배네요. 네, 후배. 예, 우리 젊은 분들은 말찌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 90년대 뭐 대학 다니고 했었던 분들은 아유 뭐 교과서 같은 그렇죠. 늘 주머니에 이렇게 꽂고 다니고. 네. 그리고 이거를 꽂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이 오면 잡혀가지고. 네. 아 그 정도였어. 네, 그 정도. 그런데 일주일 구리 정도. 와. 그 꼼꼼만 있으면. 네. 그래 일주일 구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슨 사회주의 관련 책보다 말지가 더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야. 그 정도면 이제 좀 싸진 거고 그 전에는 전환 시대의 논리 갖고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면 1년. 그렇죠. 전화시대는. 월간지였죠. 초기에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나오다가 무크지 형태로 예, 나왔죠. 나중에는 월간으로 바뀌었. 그러면 그 정도로 셌는데 그럼 그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압박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안 우리 들어오죠. 잡혀가고 그런 건 없어요? 초창기에는 일단 인쇄하다가 뺏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쇄하시는 분이 일부러 처음에 찍을 때는 경찰에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찍어주고 세 번째 알려주고 네 번째 찍어주고 그러니까 늘 인쇄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폭로도 말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예,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말들입니다. 지금은 뭐 없었죠? 예, 없어졌죠. 예. 그래 최민희 의원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네요. 예, 최민희 의원한테 안녕하고 인사했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님 힘내세요. 우린 늘 응원합니다. 조대진을 예, 조대진 변호사 힘내시기 바라고. 열린민주당 들어갔더라고요. 어딜 가든 응원합니다. 예. 우리 최민희 의원님 아직 민주당 당적 없죠. 없지요. 예, 사면복권 진짜 빨리 가슴이 빨리. 아프다 진짜. 됐어야 되는데 진짜. 진작에. 또 막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예, 침 튀겨.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최민희 의원이 닦아놓은 그 지역구를 지금 김용민 변호사가 잘 가서 하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광도 꺾을 수 있겠죠? 이런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 이분이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선거할 수 없는 사람이지. 네, 안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그런 할수 없는 말도 사람. 못 합니다. 세상에 참정권이 없다고 선관위에서 이런 거는 엄청나게 후드러 까고 위헌 정당은 왜 저희 오케이 하고. 진짜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슈퍼챗 싸준 분부터 갑시다. 네, 님자 뺄게요. 리치, 송원국, 유나리나토이, 박성환, 꽃은 누가 피우나, 박중철, 기쁨 2배, 가지산 돼지국밥, 최봉우, 보리정원, 아메리카노, 닭근혜의 역전, 명희리, GMLDI 7735, 랑방, 최아가, 문킵김, 백정선, 상롱리, 염정훈, 또라이, 제니퍼 웨버, 은한팍, 크리킨디, JMS, 훈오케이, 박지현, 김인식, 트렁큰 호랭이, 이트라이, 인천 한방통닭, 포청천, 유성희, 허니베어제이, 마조, 진식백, 신민철, 해피핏, 김승화, 최정열, 김유미, GSJ22, 최윤주님까지 고맙습니다. 오, 개콘의 실력이 여기서 발휘되고 있군요. 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천천히 합니다. 그것 때문에 RPM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 네, 들어가야 네. 빨라지는구나 여기.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네. 이동형 TV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개 있는데 어디 됐더니 꼭 집어서 네. 저널리즘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 워낙 언론 전문가시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네. 우리 걸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고맙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저희 방송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나? 재밌어요. 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클릭 수가 높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 언론 관련해서 이런 이제 토크쇼를 하더라도 클릭 수가 대체로 낮습니다. 이게 언론을 잘 맞서 싸우려면 언론은 구체적으로 모니터하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찍고 큰 흐름을 봐야 되고 듣다가 처음에는 솔깃하다가 나중에는 다들 지치시거든요. 예. 그런데 뭐 15만에 뭐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대단한 그럼요. 겁니다. 그 저널리즘 J 보다 더 잘 나옵니다 우리가.
다운 저 뭐야 유튜브로만 더 잘 나오고. 네. 뭐 자기들은 뭐 우리는 TV로 보지 않냐. 우리도 팟캐스트로 들어요. 동시 송출이니까. 네. 그리고 김용민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근데 김용민이 출연하고 있어. 저는 정치 부심에 이제 네.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는 언론은 안 합니다. 아, 김용민이 한 언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관훈라이트. 관훈라이트. 그거보다 이게 좀 아유, 훨 많아요. 낫죠. 그리고 지금 요즘 다 지금 선거 얘기들만 다 하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약간 소외되고 있는 기레기들 다루는 거니까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누구부터 가볼까요? 우리 강성범 씨 오늘 몇 개 준비했습니까? 두 개요? 2개. 자, 두 개인데 거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이따 하세요. 오늘 몇 개 준비했어요? 저도 2개인데 네. 일단은 저는 늘 그렇듯이 서두는 항상 이 세계일보라고 하는 매체는 어떤 매체인가? 자 우리가 그 저널리즘 M1과 달리 네. M2는 하나만 까지 않습니까? 네,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그래서 천지일보 다음에 머니투데이. 그렇죠. 오늘은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입니다. 네. 세계일보는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문선명이 발행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문선명 살아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예. 발행했던 예, 발행. 그러니까 두 이게 케미가 좋네요. 쉽게 말하면 아, 임자 만났어. 쉽지 않은데 성수형이랑 이렇게 착착착 맞기가 예. 쉽지 않은데. 너는 안 맞추니 나랑 저 봐요. 같이 맞추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수긍을 안 해요. 또 침튀기.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게 이제 통일교죠. 예, 통일교에서 만드는 거고 1989년에 통일교에서 창단을 했는데 사시가 골 때립니다. 애천, 애인, 애국. 이것과 똑같은 교실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선문대학교. 그러니까 서로 다 이게 똑같은 거고요. 네. 문선명의 교실을 그대로 사시로 붙여놓은 그런 학교인데 그 통일교에서 신문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는 미국에 가서 통일교의 어떤 교세 확장을 위해서 신문을 샀어요. 79년대 또 똑같은 통일 그러니까 이거 같은 세계일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만들었고 이러면서 외국에서 사세를 확장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는데 비로소 민주화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언론 자유의 열매를 쏙 따먹는 데가 통일교입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이 저기 문선명 네. 네. 통일교 재단이기 때문에 야 이게 처우가 좋겠구나. 기자계 철밥통 들이겠구나 했는데 처우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처우가 좋았어요. 예. 근데 저기 아들이 부회장으로 오면서 네.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돈을 별로 안 쓰니까 자기가- 각자 도생해야 되는. 자기가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냥 후려친 거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들었죠. 그래서 후계의 승계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거기에 악용이 된 거죠. 근데 딴 거 다 떠나서 이 통일교는 통일교에 대한 홍보 이런 거 엄청나게 했죠. 실제로. 그래서 통일교에 대한 인식 제고에 혁혁한 공로를 쌓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지금 발행 부수로만 따지면 한 20위권 정도밖에 안 돼요. 20위권이면 사실 일간지에서 20위권이면 무조건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티고 있습니다. 6만 한 7천 부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10대 일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계속 뻥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ABC제도 딱 도입되면서 따진 거죠. 6만 7천 부 정도. 이 정도면은 뭐. 본인들이 10대 일간지라고 하고 천지일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 얘기를 못 했는데 예. 본인들이 13지 일간대래요. 일간지래. 뭐 13대는 뭐야? 아니 천지일보는 철저하게 이 통일교의 세계일보를 베낀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통일교급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싶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세가 통일교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오프라인 신문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게 뭐 지금 한국 10대 일간지 제일 많이 발행한다는 조선일보도 100만 부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나왔다가 포장지 뜯지도 않고 다시 그냥 파지해서로 가는 신문이 엄청납니다. 그런 거 예. 따지면 80만도 글쎄 어떠한데 1등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런데 우리 온라인 팟캐스트나 예. 또 지금 다운로드나 또 유튜브 클릭수 보면 그보다 훨씬 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땐 이제 오프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처럼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해서 공격하는 거. 특히 언론의 이름을 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포인트 하나를 짚어드리면 세계일보가 이름을 날렸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죠. 아 그때도 날렸는데 그때 진짜 날렸죠. 최초로 이름을 얘네들 그래도 신문 대접을 해줘야 되겠네 라고 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참 불행합니다. 2004년 어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할 때 아 그때 예. 선봉했었어요. 그때 선봉했었습니다. 탐사 취재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말 정부의 약점들만 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자상을 받아요. 그걸로 네. 또.
아까 최민희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때 네. 뭐 날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말로 정윤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걸 제일 먼저 터뜨린 거 맞죠? 이게 세계일보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때 박근혜 정권에서 저도 무식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세계일보를 철퇴를 내렸어요. 예. 회장 물러나게 하고 맞습니다. 네. 사장 경질시키고 예.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중동한테 했으면 하는 거 세무조사. 세무조사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날려버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얌전해진 거죠. 얌전해질 수밖에 없고 원래 그 속성이 여기는 친해야 되는 쪽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기자들이 갖고 있는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확실하다 생각하니까 깐 건데 근데 거기서도 사실 세계일보 보도가 완벽하지 않았죠. 그런데 원래는 그 최순실을 까야 되는데 조윤회를 깠죠. 정윤회. 아 정윤회 죄송합니다. 정윤회를 깠죠. 예. 그런데 그때는 조항규 사장이라고 예. 그 좀 괜찮은 분이 이상하게 그 시기에 사장으로 맞아요. 갔던 거죠. 그랬다가 쫓겨났죠. 그 사건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세계일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고 네. 김선수 평론가한테 기사 하나 얘기하려고 시키려 했습니다만은 네. 여기 저기 댓글란에 계속 장황 나와가지고 어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장황. 장황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저보고요 만연치 아저씨래요. 야 기가 막힌다. 만인채 아저씨. 야 진짜 만저씨. 와. 야. 기가 막힌다. 예, 세계일보 3월 19일자 논설입니다. 네. 궤변 제목은 설왕설래라는 코너에서 궤변인데 이 설왕설래 코너는 뭐 여러 논설론이 돌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원재현 논설론이라고 있는데 이 궤변이라는 칼럼은 원재현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근데 세계일보 주축 논설위원이고 이 사람이 이 설왕설래 코너도 쓰고 뭐 국제 칼럼에도 쓰고 뭐 선수야 나오는 건 다 써. 다 쓰는데 문제는 주구장창 문재인 정부 비판입니다. 맞습니다. 비판인데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3월 9일자 궤변 내용이 뭐냐면 제목을 궤변을 달고 앞에 궤변의 사전적 의미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서양의 궤변론자, 동양의 궤변론자를 소개합니다. 장황하게. 예. 결국은 뭐냐면 이 서양의 궤변론자, 동양의 궤변론자와 같은 것들이 친여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일례를 친여 성향 방송인은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했다. 이게 김어준 씨를 얘기하는 김어준 건데 까는 거죠? 이거는 문맥 정황을 다 빼고 이 단어만 따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청년회 소속 인사는 대구는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것이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서 온 한국의 주요 원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궤변이다. 그 논거는 없습니다. 그 궤변하고 딱 매조지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이다 하고 칼럼이 끝이 났어요. 아 그러면 이런 칼럼은 이제 칼럼이라는 거 빼고 논술 가르칠 때 논술학원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 이건 탈락. 그렇지. 제가 바로 논술을 가르쳤던 이게 사람이거든요. 탈락이죠. 이렇게 논술 써오면은 50점도 못 받아요. 떨어져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칼럼은 얼마 전 개국한 럭셔리 칼럼밖에 없지 않나. 깔때기 내지 말고요. 아 형님이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 아이, 뭐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안 부끄럽나? 네, 아프가 얼마 얼굴 빨개졌어.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몰라요. 앞에 사전적 의미 또 동서양의 궤변론자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중간에 뜬금없이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근거 없이 이것도 궤변이다. 그러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 이렇게 끝나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논리적 비약과 그렇죠. 그런데 그래요. 100번 양권에서 언론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또 언론 속성이 있으니까 예.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칼럼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예. 쭉 살펴봤는데 정말 단 한 번의 법칙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19년도 11월 13일에 쓴 세계 포럼, 세계 포럼이라는 내용의 또 칼럼입니다. 이 사람은 뭐 국내 거도 쓰고 세계 거도 쓰고 뭐 다 써요. 예. 과학도 쓰고 막 미술도 다 쓰는데. 여기 기자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열악해서? 세계일보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2010년도에 그 문국진의 철퇴를 맞고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종편 등등에 가서 주축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세계 포럼 제목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목이고 앞에 이 사람 앞에 뭘 까는 걸 좋아해. 류현진하고 LA 다저스를 쭉 앞에 깔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LA 다저스가 그 월드 시리즈에 올라갔는데 졌다. 그 지은 이유는 감독 그 돌버츠라 불리는 네.
로버츠 감독이 지휘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 감이 온다. 아, 무슨 얘기할지 감이 온다. 아, 씨. 리더십을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에서 패퇴한 것이다. 감이 오죠? 네. 바로 문재인 깝니다. 어. 예, 고집과 독선이 야구에서만 문제인 건 아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회의에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전반기 국정운영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그러나 민심과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서 조국 문제, 지소미아 문제 요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조국 문제에 잘했냐? 지소미아 문제 때 잘했냐? 이렇게 하면서 다저스는 내년에도 월드시리즈 챔피언 후보로 꼽히는데 그렇다고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미주수다. 왜? 지도자가 나쁘니까. 대한민국도 그렇다.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예는 예의 사용의 부적절성으로 그렇죠. 땡이죠.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기레기들이 이 코로나 대응 해외에서 하도 극찬을 하니까 할 말이 없나 봐요. 자꾸 예전에 했던 말 다시 끌어와서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유비 추리를 사용하는 그런 논지 전개는 정말 그야말로 유치짬뽕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네, 제가 보수 패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보수 패널들 이렇게 예를 많이 듣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가 다 틀려. 대개가 틀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분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그게 얘가 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용이죠. 그렇죠. 이준석 말하는 아니에요. 연기도 기가 막히는데 저 그 말이 제일 웃겼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네. 아 그거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쓴 거 2020년 2월 5일자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난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2015 잘하고 지금 년에. 실력 드러나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서 우한 폐렴 계속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예, 다 이런 식의 칼럼이에요. 네. 단 한 번도 아니 정부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늘 앞뒤 안 맞는 예를 갖고 와가지고 예시를 들고 비유를 하고 이 정부는 못한다, 이 정부는 못한다, 이 정부 못한다 이것만 쓰고 있으니까 네. 이건 굉장히 논설위원회가 굉장히 편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악의적이죠. 근데 아세요? 한 타임지에서 미국 사람들의 평균 그 IQ가 얼마냐를 이렇게 따지는 그 기사가 난 적이 네. 있어요. 네. 그게 한 10년 됐어요. 근데 그게 IQ가 80에서 100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가. 미국 사람들이요?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문과 방송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기승전결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오직 비난을 위해서 앞에 자락가는 네. 이거 자꾸 보시면 IQ가 떨어집니다. 머리 나빠지는구나. 요즘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욕하려고 이것만 보거든요. 이런 그러면 요즘 직업병이- 유독 멍청해진 느낌이에요. 아니, 원래 똑똑하지 않았는데 아니 여보세요. 저널리즘 M이랑 투하면서 이런 것들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비판적 의식으로 보면은 오히려 네. 지능이 올라가요. 근데 비판적이지 않은가 봐. 아 수용이 되는구나. 아 얘는 난 원래 어떻게?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네. 얹어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당하고 나와요. 내가 또. 그럼 MC 장원이 갖고 온 거 봅시다. 네, 저도 칼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배연국 칼럼이고요. 아 배영국도 유명한 사람. 유명하신 아, 분이죠. 여러 명 있네 여기도. 세계일보도 예. 아주 쏠쏠하네. 배영국, 네. 황정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 쟁쟁하신 분들이 여기 네. 칼럼을 다 쓰시더라고요. 2020년 3월 9일에 올라온 칼럼입니다. 제목이 코로나 징비록이에요. 일단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징비록이 징비록. 뭡니까? 예. 유성룡이 7년 동안 임진왜란 처참하게 예. 당하고 나서 이 뼈아픈 실정과 실패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그렇죠. 쓴 게 이 징비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에서 딱 정해진 거죠. 코로나 대응에 대한민국은 실패했다. 그 얘기를 일단 하고 싶은 제목에서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봐봐, 있는 똑똑해 겁니다. 보이잖아 지금 벌써. 첫 시작. 그러네요. 제가 멍청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똑똑해지고 있는 거였네요. 똑똑해지고 있어. 예. 예. 첫 시작부터 답답합니다. 제가 제일 진짜 혐오하는 게 뭐냐면, 잠깐 증오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그 다음이 잘못된 근거로 인한 비난인데, 그렇죠. 이 칼럼은 그냥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비난으로 점철돼 있고요. 근거도 없고요. 그나마 된 근거들도 다 가짜 뉴스들로 근거가 돼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처음 시작부터 그래요. 사람이 죽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있다. 아니, 정부에서 죽였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있다. 마치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부터 이제 어이가 없는데, 자, 한국인의 자긍심이 땅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이다. 한국인이 왕따를 당하는 것은 단군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사건이다. 무슨 개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2달 전이야 이거 뭐야? 무슨 개소리야? 언제 올라온 거야? 마스크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무능 정부가 바이러스 사태의 참상을 낱낱이 후세에 전해야 한다.
많이 그러면서 이제 징비록이 한 이유를 된 거겠죠. 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디다? 정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계속해서 기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로 드는 것들이 간간히 등장을 하는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예. 그 한국일보에서 그 오문했던 거 있죠. 예. 그 한국인 교포 집에 뭐 붙여놓고 문을 폐쇄시켰다. 가짜 맞아요. 뉴스였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죠. 그거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문정부의 근본 병증은 자기만 옳다는 무오류의 환상이다. 이들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남 탓을 하거나 거짓으로 둘러댄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거. 미통당이 제일 잘하는 건데. 네. 이 본인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 본인 칼럼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기 미래한국당 비례 안 넣었대? 이 정도 누구는 1번 받는데 네. 이렇게 충성하고 충성하는데. 5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거야 아마. 네. 마지막 끝은 뭐 정의와 정직이 감염되지 않도록 불의와 거짓의 바이러스를 격리하자. 그리고 진실의 자외선으로 멸균하자. 그러니까 이 정부가 거짓으로 점철돼 있고 거짓으로만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땡입니다. 땡의 이유가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재난 보도와 관련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글 쓰는 사람이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 일종의 재난 보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짜 뉴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는 신천지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들었냐 그랬잖아요. 누가 만들었다고 했나요? 슈퍼 전파자 신천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슈퍼 전파자라는 말을 정부에 갖다 붙임으로써 이분은 왜 신천지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세계일보 특징이에요. 네. 자기와 비슷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게 우호적입니다. 네, 실제예요. 논리 전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기승전결하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청결한가 정의와 정직이 거짓으로 오염됐다고 정부 탓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 앞부분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햇빛과 청결이다. 햇빛의 자외선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천연 살균제나 다름없다. 바이러스는 공간이 밀폐되고 불결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한다. 소통의 활류를 높이고 자주 세척하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간의 공동체 역시 그렇다. 이걸 자락으로 깔고 뒤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논리의 비약이며 오류이며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햇빛과 청결이면 청결 우리 잘하고 있고 우리 다 같이 햇빛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검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신 거예요. 야 무슨 자락이라고 하셨지. 단어 선택이 기가 막히신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나왔으니까 빨리 일만 넘어야지 제 면이 넘었어. 있잖아요. 넘어서. 지금 일만 넘었어요. 네, 제가 면이 빠지면 안 돼요. 조용해 형 또 떨어지니까. 알았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스크 문제로 문정부가 너무 공격받았어요. 네. 근데 네. 저는 비판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 다만 지금 전 세계가 다 마스크 대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가 굉장히 비쌉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스크가 아예 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면 살 수 있잖아. 오부제 한 뒤에 오늘 내가 약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라디오에서 오늘부터 너무 편해졌대. 그렇지. 약사가 예. 말하기를 네, 당장에. 너무 네. 편해졌대. 예전처럼 막 그런 것도 없고 앱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부터는 정말 웃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전 세계?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 근거도 없이 마스크 문재인이 잘못했다. 이게 뭐냐고 이게. 큰일 났다. 기레기들 마스크까지 원활하게 되면은 뭐 갖고 얘기하냐. 지금 그래서 마스크 갖고 이상한 또 가짜 뉴스를 쓴 거를 여기 갖다 붙일게요. 붙여서 가볼게요. 좋았어. 이런 거 좋아. 짧게 예. 붙여. 세계일보가? 예, 세계일보. 세계일보요.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이라고 하는 코너예요. 거기서 썼는데 일본이 마스크 1인 1매 구매하는 이유 이겁니다. 네. 일본은 잘한다 이거잖아요. 일본은 잘한다는 느낌이. 근데 뒤에다가 약간 비판을 했어. 시민 의식과는 차이.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할 때 한 양판점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야. 한 개를 살 때는 한 3,000원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350엔 뭐 이 정도 3,000원 정도. 4,000원 정도네. 그런데 두 개부터는 9,999엔. 그래서 20만 원 가까이 되나요? 20만 원 가까이 예. 되지. 예. 그러니까 두 개에서부터는 20만 원 정도 내게끔 했다는 거야. 아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개씩만 질서 있게 사간대.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간요. 네. 우리 아니라. 정부 뭐 뼈도 못 추립니다. 20만 원 아니고 한 12만 원. 12만 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11만 4,280원이라네. 그래서 정상가의 30배를 내도록 했더니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사간다는 거야. 그리고
뭐 여기는 보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마스크 사재기도 없고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뭐 누구든지 언제든 내일 가면 거기에 마스크가 있겠구나라는 심리로 오기 때문에 안정이 돼 있대. 이동준 기자, 이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 완전 예. 제가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을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우리 다 마스크 부족해서 난립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이걸 보고 계실 거 아니야. 우리 네. 교포들도 그렇고. 자, 제일 많이 좋아요를 받은 댓글. 도쿄에 거주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매장인가요? 마스크는커녕 휴지도 못 사고 있어요. 인터넷도 마스크 가격 저렴해서 들어가다고 하면 배송료가 2만 원. 2만 원이면 20만 원 넘어요. 배송료가? 예, 배송료가. 나 지금 이따위로 팔아먹고 예, 있어요. 나 너무 놀란 게 예. 제가 조사하다가 예전에 이 세계일보가 기레기다운 모습을 보인 기사가 있어갖고 썼다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동준이에요. 예. 이동준이 작년 가을에 이거 되게 일본 불매 운동 아주 심각할 때 그때 이런 기사를 썼어요. 새 점포 연 유니클로 하면서 줄 쫙 서 있는 거. 명동점 유니클로 문전성시 대박 열자마자 대박. 얘는 일본의 뭐 장학생 아니면은 뭐 돈 받는 애인 것 같아요. 세계일보가 일본의 우익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일본의 세계일보는 거의 우익의 대변지예요. 아니 또 통일교 일본에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이건 어떻게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통일교에 들어가요. 맞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결혼 때문에.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 일본 사람이 너무 통일교 신자가 넘어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골에 일본 사람이 있다. 다 그런 거의 그런 케이스로 넘어와서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어. 일본의 세가 좀 있습니다. 통일교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계일보의 마스크 관련 보도는 다른 더 심한 언론의 약간 아류 정도. 그래서 이거는 네, 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동준 기자 정신 차립시다. 그 마스크 문제는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잘하고 네. 이탈리아 또 독일 이쪽에서 또 스페인 확진자가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고령자가 많고 뭐 이런 게 많은 게 있는데 처음부터 그 이탈리아 정부와 독일 정부는 마스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환자하고 확진자하고 의료진만 마스크를 쓰고 네. 건강한 사람 필요 없다고 정부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리를 다닐 때 마스크 쓰면 뭐야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안 그랬잖아.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나라는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많은 확진자가 쏟아집니까? 근데 그런 걸 앞에 거 다 빼고 이렇게 마스크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된 거고. 저는요 독일 언론 이번에 깜짝 놀라서 네. 역시 독일 언론이 네. 대단하더라고. 냉철하죠. 네, 메르켈이 이제 막 이렇게 시끄러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총리가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죠. 그런데 안 나타나서 근데 딱 나타나서 하고 들어간 소리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이게 방법이 없다요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70%까지 감염될 수 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확진자의 숫자를 늦추어서 의료 시스템이 대응하게 하는 거다. 요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언론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왔어. 어떻게 난리 그 다음 날 나라 뒤집어지는데. 국민 내팽개친. 그렇죠. 독일 메이저 언론이 뭐 그렇게 쌈박한 한 방은 없었지만 뭐 괜찮았다. 메르켈은 약하지 않다. 절제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흔들어 버리면 국민들이 흔들리니까 그러는 걸 거예요. 네, 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외국 이 기레기들은 나라 생각 아니고 자기 통장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외국 언론에서 한국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상찬을 하고 이번에도 또 높은 시민 의식. 네. 사직이 없잖아 우리는. 네. 네. 다른 나라는 사직이 안 나오고 난리거든.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겁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폐쇄, 봉쇄, 강압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투명성, 열린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다들 박수 치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옛날에 IMF 때 모든 해외 언론이 전부 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썼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괜찮다 그랬거든. 조선일보가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어. 마. 그거랑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해외는 상처나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나라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 두 분 네. 뭐 상황극도 지난주에서 준비한 거 있죠. 그렇지. 그거 가기 전에 이게 참 광고 먼저 갑시다. 예. 자, 광고가 하나 지난보다 늘었어요. 늘었어요. 한 개 더. 예. 장관아. 두 개. 광고 들었어요. 근데 너는 구제됐다. 두 개부터는 저 출연료 받아요? 아이 몰라. 이 작가 결정해야지. 두 개부터 세 개부터 하면 강성훈까지 구제. 여러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잠깐. 우리 불쌍한 형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 네. 장관아 이제 열심히 해. 네.
자, 첫 번째 광고요. 직원 모두가 진보로 똘똘 뭉친 우리 편 판촉물 회사 네피알 광고입니다. 현재 네피알은 모임이나 행사, 전시회 등이 있어야만 매출이 일어나는 판촉물업의 특성상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매출 감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의 매출만 발생되어 회사 전체가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나 몸소 자영업자의 고통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굵직한 행사는커녕 결혼식, 돌잔치 같은 소모임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나 총선을 위한 물품이나 유니폼이라든지 구호를 위한 단체 생필품이라든지 어떤 제품이든 대량 구매가 필요하면 마스크 빼고는 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힘쓰시겠다고 네피알에서 이 와중에도 계속해오던 우리 편 팟캐스트의 광고와 후원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이 5%밖에 안 나오는데도 네피알은 계속합니다. 왜? 우리 편이니까. 네피알 문의는요 032-519-4800번, 쇼핑몰은요 네피알이죠. nepr.co.kr입니다. 오, 잘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근데 더 감동적인 건 저렇게 빨리 하는데 침 한 방울 안 튀는 거. 예, 계셔갖고 일부러 이렇게 윗입술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튀었어요. 그게요. 되게 곱게 분사하세요. 그래서 눈에 안 띄는 에어로졸로. 거. 그래서 잘 되게. 감염률은 더 높을 수 있어요. 되게 이게 이게 눈에 안 장훈 띄게. 오늘 빵빵 터진다. 꽂힌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아졌어. 곱게 이 분자를 굉장히 곱게 하기 때문에 네. 더 멀리 나가고 더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피알 광고. 두 번째 광고 갑시다. 네. 아무튼 네피알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네, 두 번째 광고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가지산 돼지국밥과 진정한 내 피부의 환장 콜라보. 여기 쭈구리 청년 창업가가 있습니다. 인생을 갈아 넣어 좋은 크림을 만들었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이때 성같이 나타난 가지산 돼지국밥. 이렇게 가지산 돼지국밥과 올인원 크림, 진정한 내 피부의 환장 콜라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가지산의 12+1 환장 이벤트. 가지산 돼지국밥 12인분 주문 시 100분께 진정한 내 피부 크림을 드립니다. 12인분 주문 시 배송 메시지란에 진정한 내 피부를 써주시면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어린 양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지산 돼지국밥의 주문은 www.가지산몰.com 또는 010-9625-39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인데 네.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네. 자기가 도와줄게 하고 이 진정한 내 피부 네. 그 크림을 같이 콜라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멋있다. 알겠습니다.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막간으로 네.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최민희의 언론개혁 여정. 우리 여당 인사 중에 최민희 전 의원만큼 언론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정청래 전 의원은 본인이라고 얘기합디다만 네. 없습니다. 예, 예. 최민희 전 의원이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은 네. 뭐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방통위원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못했을까 좀 싶었는데 좀 그것도 다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아쉽다고요. 참. 예. 이게 그 정청래 의원이 원래 17대 언론개혁을 위해서 애쓴 거 맞아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일 때 네. 신문법을 둘이 같이 만들었고 방통위 설치법도 둘이 만들었어요. 그때 문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대 때 다시 만났는데 정청래 의원이 17대 때 언론개혁하다가 언론에 된통 두들겨 맞고 예, 그렇죠. 낙선했잖아요. 낙선했죠. 낙선했죠. 그래서 19대 때는 언론개혁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다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예. 그랬더니 또 그래서 제가 20대 또 지난 선거 때 제가 패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EJ 안 나왔던 거. 출연 요청이 왔는데 우리 그 지역 보좌관이 EJ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아이고 그게 이런. 진짜예요. 저 농담이 아니고. EJ 나왔으면 됐을 거야. 또 하나는 제가 그 2016년 총선이 4월인데 1월 달에 MBC 최승호 박성재는 이유 없이 잘랐다 녹취록을 폭로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폭로했더니 갑자기 MBC가 제가 지역에서 명함 좀 잘못 뿌린 거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바로. 메인 뉴스에서 그렇죠. 그 다음 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동네에 쫙 뿌렸겠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찍어줘도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한 2,000표가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억울한 김지철 때죠. 네. 그렇게 하상회도 안 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번에 어. 떨어졌어요. 게리맨더링도 있었고 하여튼 네, 여러 가지 네. 악재가 겹쳐서 뭐 그렇게 했는데 요 지금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책을 보면 1장은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어떻게 언론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안티조선 운동 어떻게 했었는지 그다음 2장은 노무현을 만나서 어떻게 정치 길을 걸었게 됐는지 저는 3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쥐나는 촛불 당신을 만났다 또 조국과 검찰 개혁 미디어 크라이시스 뭐 레거시 미디어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또 마지막 장은 촛불의 진화 홍위병이면 왜 안 돼?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 예. 언론 개혁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쭉 썼는데 책값이 18,000원. 네. 착하지 뭐. 네. 책값은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360페이지나 되는데 네. 예. 혹시 제가 이거 10권 사면 혹시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방송하게. 어허. 방송에서 뿌리려고 네. 사은품으로. 그래,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최민희 의원의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근데 한마디는 물어봐야지 왜 냈냐고. 예. 지금 하려 그러는데. 어머 미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이 책 내용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낸 게 중요하죠. 그 이유는 갑자기 총선 들어오면서 조국을 지우고 촛불을 지우려는 시도가 이 언론으로부터 생기고 여당도 좀 그런 분위기여서 사실은 촛불을 지우고 여당이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막판에 가면 양쪽이 다 극화돼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불쾌했어요. 촛불 집회를 뭔가 없었던 것처럼 지우려는 시도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된 거예요. 지금 이 시점. 뭐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하면 막 터부시하는 느낌도 있고 네. 아직 뭐 구속되지도 않고 계속 얘기는 조용하고 이런데 열받잖아요. 그렇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열받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럭셔리 칼럼을 보시면 아, 진짜. 나는 또 그런 아우, 분들은 이 책 깜짝이야. 사라는 줄 알았어. 뭐 하는 아 거야? 지금 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책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동네에서 보수 쪽으로 기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걔들 만났을 때 논리를 장착하려면 쉽게 쓰셨죠. 네. 요런 거 보면은 되게 있어 보이고 저쪽에서 조용히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거 어떻게 구매하냐 그러는데 온라인에 가서 구매하세요.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다 있을 테고. 예. 네. 18,000원. 18,000원. 여러분 제가 그 최민희 의원님 사인본을 25,000원에 판매합니다. 25,000원에 판매합니다. 예. 10권 한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인값이 네. 7,000원이군요. 이 광고의 힘 대단하다. 야. 여러분 싸게 사인본 예, 25,000원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한 거 아시죠? 네,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일보에서. 이 기자 이름이 현화영 기자. 오늘도 또 이거 갖고 난리를 쳤던데 좀 한 이틀 된 거예요. 3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제목이 이해찬 도둑질 맞겠다. 그러자 진중권 정신줄 놓은 듯 도둑놈 주제의 경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진중권이 그 이해찬 대표한테 정신줄 놓은 듯 요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한테 도둑놈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왜 세계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을까? 현화영은 이렇게 뽑았을까? 아마 데스크하고 대화 사이에 그 와중에 제목을 뽑게 된 경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기레기 극장을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상상력이니까. 왜 이런 제목이 나오는가? 야 데스크하고 상상으로 만든 예, 거예요. 상상으로? 예, 이 기자고 제가 이제 편집국장 뭐 이런 식으로 아, 할게요. 자, 갑시다. 국장님. 음. 이해찬 대표가 이 비례연합정당 합류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도둑질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 막말로 엮어갖고 요 클릭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래, 뭐 제목을 뭘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야당의 패륜적 막말 사태가 답인 듯.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괜찮지 않습니까? 야, 그래 장사 되겠냐 그게? 너 인마 기레기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돼? 저기 뭐야? 진중권 이거 페이스북 뒤져봐. 국장님. 제가 아무리 클릭 장사하는 기레기라지만 이 진중권이랑 엮이긴 좀 싫은데요. 야 뭐야 인마? 야 그분이 인마 대한민국 기레기들한테는 성자 같은 분이요.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소스를 던져주시니 먹잇감을. 얼른 가서 터져봐. 이렇게 썼던데 이해찬 대표한테 정신줄 놨다고 했어요. 그거 좋다. 또 민주당한테는 도둑놈이라고 했고요. 그것도 좋다. 자 그럼 엮어보자. 진 씨가 이해찬 대표한테 도둑놈이라고 했다. 그렇게 했어. 그럼 거짓말인데요? 야, 마 거짓말이야, 마 이게.
기자다운 문장력 아니여. 그 말을 했긴 했잖아. 그럼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까라면 까는 거지. 말해. 너 월급 누가 줘? 회사에서 우리 주죠. 광고주님들이 주는 거요. 광고주님들이 민주당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임마 알았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와. 아, 연기력으로 살리셨다. 연기력으로. 아, 야, 기가 이 막히게. 기레기 극장 네. 조금만 다듬으면은 진짜 야. 독립시켜도 되겠어. 형이 다듬는다 만다 얘기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나 평론가야. 아, 평론가. 그것도 대중문화 평론가야 지금. 요즘 진중권 씨는 네. 그 일각에서 미통당 대변인 같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안티조선 운동을 뭐 같이 했습니다, 저하고. 최민희 전 의원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아니 진중권 씨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했으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 안티조선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쪽 이야기를 보수 신문이 써줄 때는 진보가 진보 비판할 때만이야. 그렇죠. 그럴 때 스피커를 내준다고 옛날에 20년 전이지. 20년 전에 안티조선 운동한다면 주장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자기가 했던 말 뒤집어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 다 써먹고 있잖아 지금 저쪽에서 이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할 때 언론사 기자가 저한테 와서 제가 문 대표 비판 한마디만 해주면 일면 탑이라고. 그거거든. 근데 안 하신 거잖아요. 어우, 당연히 당연한 거지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재하 씨나 다 똑같아요. 이 우리 그쪽 깔 때만 저기서 대서 특필해줘. 아니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거든. 이용당하는 거지. 그걸 알면서도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안티조선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종편이 생겼을 때 우린 나가지 말자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아니야. 지금은 어쨌든 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좀 내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일방 사운드가 되거든. 네. 이제 좀 바뀌어졌습니다. 진보 쪽에서 절로 넘어갔다가 여기 지금 씻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정당성이 있죠. 자기는 뭐 민주를 위해서 이런 거다. 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저쪽에서 이쪽 씹어대가지고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싫어갖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억 되살리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 사람들 또 이렇게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중앙 언론 분위기 보면 압승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금태섭 의원이. 네. 그런데 지역 그 강서구라는 작은 지역 네. 그것도 두 개로 쪼개진 갑 지역의 여론도 장악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초라해진 거예요. 네. 언론의 영향력. 맞습니다. 언론이 그만큼 추라진 거지. 그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때리면 정당 지지도 대통령 네. 지지도가 다 바닥이 돼야 떨어져요. 되는데 네.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더 열받아서 더 악독하게 굴고 있어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발악. 얘네들이 쓰고 있는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 꼭 앞에 노무현 혹은 김대중 그 사람들의 말을 따거나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꼬아서 맞아요. 비판하는 방법인데 제가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갖다 갖고 왔어요. 네. 왜 분노주의. 한숨? 분노주의. 이건 너무나 유명한 대사라서 나는 이 대사를 읽기만 하면 가슴이 막 그 메일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시죠?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네.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이야기 저 알겠다.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될지 뻔하죠. 예. 뻔하지. 이런 자리가 대통령 자리니까 왜 사과하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결과만 봐라. 140개 나라가 다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붕괴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다 혼란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분배를 갖다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나마 일 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그거는 박근혜 정부와 진영 당시 보건복지 장관의 덕이래. 자, 그럼 있잖아요. 예. 한마디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메르스 때 얼마나 이 무능했는가를. 그래가지고 그 사태가 딱 끝난 다음에 진영 장관이 특별히 강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뭘 만들었느냐. 이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책을 만들자. 그래서 질본에게 정권을 주고 이런 체계들을 다 만들었어. 그런데 그거를 마구 흔들어가지고 넉마로 만든 게 누군데? 새누리당이야 그때. 그래갖고 진영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정이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영 장관을 잘랐잖아. 그러니까 질본이 만들어진 게 사스 이후죠. 그게 그렇죠. 참여정부 때 질본이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님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준비한 최민희 의원님 웃으시라고 네. 준비한 글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본인들이 쓴 글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진짜 가슴 절절한 내용이.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에 퍼질 때 우리는 팩트를 검증합니다. 누군가가 분노를 부추길 때 그 뒤에 숨은 팩트를 봅니다. 진실은 팩트에 있습니다. 팩트가 있는 곳에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였죠 그게. 네. 예. 100주년에 저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뻔뻔스럽고. 웃겨갖고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 웃긴 조선일보가 거죠. 이번에 그 백병원 건 네, 맞아요. 보건소 들렸는데 안 됐다 뭐 안 됐다 대구에서 왔다니까 예. 보건소에서 예. 받아주지도 않았다. 이게 거짓이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황정민 칼럼. 요 뒤에 보면 또 중국 얘기하거든요. 중국이 또 나와요 여기. 아니 이제 중국 이야기는 이탈리아 사례로 이게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이미. 예, 그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이탈리아하고 미국 선제적으로 중국 입국 막았는데 왜 저렇게 많이 쏟아져? 이란도 그랬다면서요. 이란도 그랬죠. 근데 아직도 중국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나오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중대본 설명에도 여권 인사들이 신천지와 특정 정당의 유착 관계를 밝히라고 검찰을 압박한다. 이 얘기는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놓은 거예요. 이거 오늘 그 MBC가 보도했잖아요.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 당연하죠. 해가지고 네. 지금 어린애들까지 문제가 되게 생겼다. 못 찾고 있죠. 예, 예. 못 찾았어요. 그 CCTV로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지워져 버렸고. 예. 네.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찾았는데 예. 늦게 하는 바람에 CCTV가 지워져 버렸어요. 대구에서 최대한 늦게 행정조사 들어가기 위해서 왜 그런 거야? 대구 권영진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그럼요. 근데 압수수색 이상하면 영장을 계산. 수사해야 돼. 근데 이건 또 안 한다고 하던데요. 검찰총장님이 그러니까 왜 안 하실까? 장모님이랑 관련이 있나? 예. 자, 그러면 뭐 또 네. 있어요? 자, 사람은 하고 아니면은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내요. 아 그럴까요? 예. 이거를 왜 기사를 쓰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갖고 왔어요. 김주영 기자 세계일보. 문정부 코로나19 책임 회피 국민 탓 대학생 단체 규탄. 이거 진짜 웃긴 기사야. 대학생 단체 얘들이 누구냐면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리고 그래서 줄임말을 전대협이라고 해요. 이걸 왜 따라했냐 했더니 아 옛날에 조롱하려고. 이거 일배식 발상이잖아요. 네. 얘들 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이 하는 얘기 정부는 대구 코로나 신천지 코로나 등 프레임으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며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외신 안 보냐? 이거 최근에 기사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지금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근태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은 서울대까지 댕기는 모양이에요. 약국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배급받고 있다. 배급 받고 싶어서 못 받는 나라가 있고 사고 싶어서 비싸서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얘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는 거라. 그리고 언제부터 마스크 따위에 줄을 서야 하는 나라가 됐느냐. 마스크 따위라뇨. 마스크 만들려고 밤새 갖고 지금 고생해서 만드는 사람들 그분들 생각 안 하나? 마스크 따위가 아니고 니 따위가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고. 아니 우리가 학생 운동할 때는 정말 공부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땐 군부 독재라 거짓말하면은 들어가서 2배로 맞아요. 이건 뭐냐고. 아니 이거는 이 기사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표본 집단을 잘못 선정한 그럼요. 겁니다. 이게 신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대학생들이 이런 것처럼 호도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근데 문제지. 이게 그래서 그 서울대 예, 트루스 포럼. 아니, 그것도 있고 왜 그 예. 게시판 있잖아. 서울대 학생들 게시판. 예. 거기에 뭐 가장 부끄러운 동문 조국 90% 1등 뭐 이런 걸 갖고 온다고. 근데- 잘못된 표본이잖아. 예를 들면 기사가 자 미르미디어 저널리즘 M2 5명의 출연자가 미래통합당 황교안을 엄청 비판했다. 그걸 근데 그게 기사거리가 됩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면 다 욕하지. 그게 기사거리 되냐고. 뭐 이름 하나 만들면 되지. 방송인 연합회. 그렇지. 이런 거. 그 짓을 얘들이 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어떻게 대표성이 기사로 쓸 수 있는 대표성이 되냐고 이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단체가 사실은 없어요. 전대협, 민폐노총, 친중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얘네들이 만든 일종의 그냥 패러디예요. 동아리야. 그래서 이거는 기사로서의 최소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얘들아, 오죽 사람이 없으면 저 피켓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2개, 3개씩 들고 있어. 사진을 봐 여기 사진을. 마스크에 선글라스 왜 낀 거요? 너 어디서 입금되냐? 니들이 쓸 말이 아니야. 전대협이라는 게. 그 시위하다가 잘못된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니 따위들이 이 이름을 써갖고 여기서 이름을 더럽히고 자빠져서. 그리고 김주영 기자는요. 이런 애들 말을 그대로 받았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거 써도 되나 싶지 않아요? 아니, 이거 아니 공해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쓴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도 당황할 것 같아요. 이런 육하 원칙에 어긋나는 그 이런 사실은 정체불명의 단체잖아요. 그렇죠. 민폐노총 그렇죠. 네. 이런 것을 주어로 써줬다는 거에 이들도 놀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세계일보
한 언론사만 달아도 한 주에 나쁜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지금 컷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 2주 사이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그 중에서 고른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최민희 전 의원 말처럼 이제 신문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종이 신문 영향력은 거의 네. 없다 이렇게 봐서 매년마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한국을 움직이는 언론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언론사 이런 거. 네. 이제 그 조선일보나 이런 건 순위에 올려주지 말고 미르미디어 올려주세요. 이럴 때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이 영향력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김어준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이유는 김어준이 TBS라는 제도권 방송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 다음엔 이동영을 올려주세요. 네. 지지랑 왜 안 하나 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아우 재밌었어요. 네. 저그 아까 정봉준 전 의원 왔다 갔으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린민주당의 창당에 대해서. 아 저는 이거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한국당을 선관위가 받아주는 순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순간부터 원칙을 따지는 건 이제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래 쟤는 정의당이 소수 정당들과 함께 이거를 민주당이 제안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으로 그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예를 들면 비례연합정당이 생겼어요. 정의당이 안 한대. 근데 죽어라고 들어오라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열린민주당도 그냥 열린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이 같이 가게 되면 조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열린민주당도 가게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 결판은 누가 내냐 국민들이 내는데 뭘로 보고 내냐 비례 라인업 보고 낼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가 국민들 마음 움직이는 건 네. 그거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두 강력한 비례정당이 있을 때 적들의 석은 더 많이 뺐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몰표 안 해도 됩니다. 어. 네. 여기 3%만 넣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지금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은 어우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후보 면면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들리는 소문이 괜찮은데 그 우리 1000명 당원이 3명씩 올렸거든요 후보를. 최민희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못 나가는데 너무 안타까워. 못 나가는데 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저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책이라도 사주세요. 촛불을 만났다. 촛불을 만났다. 아. 쉼없이 걸어 촛불 네. 많이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18,000원. 18,000원. 예, 여러분. 장관이 통하면 25,000원. 네. 사인이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사인이. 여러분 이름란은 살짝 공란으로 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본인 이름을 써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그렇군요. 필체를 흉내내서. 네. 그럼 직접 받은 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널리즘 토크쇼 M2 마치고요. 우리 반응이 우리 최민희 의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다음 주 또 나오세요. 아 네. 뭐, 예. 아유. 자, 어이구. 이렇게 돼서 어. 장원희의 출연료는 일로 갑니다. 아 이렇게 신나게 했는데 오늘 진짜 빵빵 터뜨렸어 아니, 장원이. 아니, 아니 저는 아니. 그러면 책을 살 거니까 이 출연료가 또 글로 가요. 아. 광고 하나 더 받으면 되잖아. 그럼 뭐 저보고 매주 책을 사러 가시는 해다 나가겠다. 오늘 열심히 했는데. 야. 아닙니다. 저는 역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간 물기가 젖고 있어. 이게. 아, 제가 나와서 참. 12,000명이 되니까 또 나오라고. 13,000이 넘었어요. 아, 13,000 네, 넘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 또 9시 반에 4회로 찾아뵙는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또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